이번엔 올해 51 한영아 씨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갱년기가 지금 한 2년에서 3년 차가 되고요. 한 1년에 7에서 17kg가 느는 걸 늘고 있어요. 네. 살이 찌다 보니까 신발 사이즈도 늘어났어요. 신발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신발도 더 크게 신고. 네. 옷을 제가 늘려 입는 채를 봤습니다. 이렇게 고무줄을 늘려가지고. 한영아 씨는 어떤 갱년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영아 씨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인데요. 그녀의 연주를 방해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열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열이 확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는데요. 다시 연주를 시작해보지만 한번 열이 치솟을 때면 참을 수 없이 더워진다는 그녀. 이럴 땐 찬바람만 한 게 없다네요. 계속 이렇게 생활이 좀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열이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많이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후끈거려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영아 씨. 딱 맞네. 미리 시켜둔 배달 음식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기엔 양이 좀 많아 보입니다. 갱년기 전에는 치킨도 한 3분의 1 정도, 피자도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 갱년기 되고부터 양이 점점점 늘어나서 피자 한 판에 치킨 하나도 가능하고 치킨 하나에 떡볶이 뭐 3인분도 가능하고 먹고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갱년기 이후 부쩍 식욕이 늘었다는 한영아 씨.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주로 고열량의 음식들을 찾게 되고 살도 찌게 됐다는데요. 그래서 작아진 옷들도 많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입었던 옷인데 이젠 들어가지도 않죠. 옷이 안 들어가네. 2년, 3년 전에 갱년기 오기 전에 열심히 입었던 옷이에요. 그때는 옷이 좀 컸어요. 한때는 갸녀린 몸매였던 한영아 씨. 평생 날씬할 줄로만 알았지만 갱년기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대 때는 뭐 적게는 52에서 57kg 정도 나갔었고 30대 때도 그 정도 나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갱년기가 들어오면서 한 7, 8에서 11kg 가량이 갑자기 확 쪘어요. 현재 그녀의 체중은 90kg에 육박하는데요. 젊을 때보다 30kg 가까이 늘어난 상황. 특히 복부에 살이 몰리면서 뱃살이 심각하게 불어났습니다. 갱년기 오면서 뭐 불안하고 뭐 수면도 수면 장애도 있고 뭐 딱히 기쁜 일도 없고 좀 우울하고 하다가 보니까 음식을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자 매번 다이어트를 다짐하는 한영아 씨. 이대로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죠? 마음을 다잡고 운동을 해보려는데요. 간단한 운동기구부터 시작해봅니다.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안색이 어두워지는 그녀. 진짜. 결국 주저앉아 버립니다. 못하겠다. 못하겠어. 운동을 못할 것 같아요. 숨이 차서. 가만히 있어도 숨 찬데. 비만의 늪에 빠진 한영아 씨. 갱년기에는 왜 체형까지 바뀌는 걸까요? 그 비밀도 여성 호르몬에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갱년기의 여성 호르몬이 줄면 복부와 엉덩이의 지방이 재배치되면서 뱃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복부 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갱년기를 겪는 중년 이후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날씬하고 더 예쁘게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꿈꾸는 당신. 하지만 현실은 한번 발동 걸리면 멈출 수 없는 폭식과 식탐으로 식욕과의 전쟁에서 매번 백전백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식욕을 참으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질이 나고 계속 머릿속에는 저 음식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성암의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중년 여성에서의 비만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생존을 위한 비만과의 전쟁, 죽음의 경고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싶다면 죽어 없어져 버리고 싶다. 자살 충동까지 생기더라고요. 저에게도 아름다운 꽃 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몸은 날씬하고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땐 정말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밋빛이었던 제 인생은 이제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한 번 더 리저 시절이 올까요? 물 흐르듯 한 번에 주차에 성공하는 한 대의 차량.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 여성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 왜 이렇게 안 빠지지? 배 때문에 이거. 차 틈 사이에 꽉 끼어버린 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가까스로 겨우 빠져나옵니다. 배가 나오니까 빠져나오기 때 힘드네. 아유, 나오시는데 힘드셨나 봐. 야, 너무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나올 때 항상 이렇게 힘들게 나와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지? 짜증나네 진짜. 대중목욕탕 한번 갔었는데 할머니들이 보고 임신했냐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안 가요. 집에서 씻는데 놀래요 제가. 씻으려고 이렇게 입고 딱 들어가면 배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걸 보고 많이 놀란 적이 정말 많아요. 그 매일매일 놀란다고 보면 돼. 임신부로 오해받을 정도로 살이 찐 그녀지만 과거 44 사이즈의 날씬하고 어딜 가나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미혜 씨. 그때는 무슨 일을 하든 생기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38kg일 때는 몸이 날씬하니까 어디 나가도 예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기분이 좋았고, 지금 70kg 가까이 몸무게가 늘어났을 때는 뭔가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부담스럽고 자신감도 없고 아침마다 옷을 이렇게 고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무려 30kg 가까이 체중이 늘었으니 맞는 옷도 거의 없는 상태. 이거는 리저 시절에 입던 청바지예요. 이제 지금 한번 입어볼까요?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늘씬한 몸매 라인을 뽐내고 다녔던 청바지인데 아이옷처럼 되어버린 현실. 옛날에 이렇게 입다가 청바지 찢어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배까지는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 옷부터 안 들어가요. 엄마 허리 좀 재줄래? 얼마야? 여기 101cm. 101cm.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한 상황. 주변 사람들이 왜 살을 못 뺄까 이러면서 되게 자기는 살찌고 이래서 여름에 막 땀 흘리고 이러는 거 되게 지저분한 것 같다고, 살찐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되게 상처돼요. 살을 못 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엄마, 근데 좀 배고파요. 너도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저요? 응. 햄버거 먹고 싶어요. 민준이는? 엄마는 뭐 드실 거예요? 엄마는 다이어트 해야지. 아. 오늘도 아이들 성화에 배달 음식을 주문합니다. 진짜요? 배달 음식이 익숙한 미애 씨 가족. 맛있겠다. 특히 어린 두 아들의 입맛이 달라 종류도 여러 가지. 고열량 음식들로 푸짐하게 한 상 차려졌는데요.
이거? 치솟는 식욕을 꾸역꾸역 눌러보지만 맛있겠다. 미애 씨의 모든 신경은 음식에 쏠려 있습니다. 그냥 이 음식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엄마 내가 떡볶이 더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 엄마 다 먹을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신난 것 같아요. 엄마 조금만 먹을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미혜 씨. 숨 쉴 틈도 없이 허겁지겁, 그야말로 폭풍 흡입. 한번 고삐 풀린 식욕은 빠른 속도로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야, 너네도 안 먹으면 엄마가 다 먹는다. 날마다 음식 앞에선 맥없이 무너지는 그녀. 살을 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지만 언제나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식욕을 참기가 되게 어려워요. 식욕을 참으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질이 나고 저걸 계속 머릿속에는 저 음식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식욕을 참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음식이 안 보이면 안 먹는데 음식이 보이면 그냥 먹어야 돼요. 심지어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녀의 입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배가 터질 것처럼 먹어도 돌아서면 바로 음식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하다는데요. 배는 고프지 않는데 계속 음식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끊임없이 뭘 찾게 되고 먹는 것 같아요. 예, 배가 고파서 먹다기보다는 그냥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폭식과 식탐은 결국 질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는 약이에요. 고지혈증이 높아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약이고, 이거는 철결핍성 빈혈 치료제이고, 이거는 혈소판 감소증에 들어가는 약이에요. 건강했던 그녀가 살이 찌면서부터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된 상태. 혈소판 감소증 보이시죠?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란 혈관 질환까지 얻으면서 그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불안한 상태. 제가 앓고 있는 질환은 고지혈증,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심근경색위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을 빼지 못하고 계속 이런 몸 상태로 계속 살까 이러면서 저 스스로한테 좀 실망해요. 비만으로 인해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건강. 폭식한 뒤에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미애 씨가 운동을 하러 나왔는데요. 살을 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보지만 간절한 마음만큼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건강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밀려오는 무릎 통증이 그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운동마저 버거워진 그녀. 오래 걷거나 좀 운동하기 시작한 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면 이렇게 무릎이 아파요. 그럴 때도 되게 불편하고 무릎이 아파서 운동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도 되게 많았어요. 계속되는 통증으로 결국 오늘도 운동을 포기하고 맙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도착했는데요. 오늘처럼 우울할 때마다 그녀가 항상 찾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날씬하고 건강하던 미애 씨의 리즈 시절 모습. 방송에 출연까지 했었는데요. 이때 다리도 되게 가늘네. 뱃살이 하나도 없네. 그때가 사무치게 그립기만 합니다. 리즈 씨를 땐 되게 자신감도 넘쳤고 되게 행복했었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제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을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는 간절히 원해요. 살은 더 찌고
혈관 건강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정확한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많이 긴장한 듯한 미혜 씨. 고지혈증부터 심근경색 위험군 판정까지 이미 그녀의 전신 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심근경색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네, 심근경색 의심된다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비만이 계속 치료를 안 하고 방치될 경우에 혈관에 기름도 끼고 당도 끼고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뇌졸중, 심근경색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허리둘레가 100이 넘어가요. 100이 넘어가면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무려 정상인에 비해서, 정상 체중에 비해서 4배에서 5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네. 검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질환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린 2 자녀를 키울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지금 당장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 미혜 씨는 현재 중성지방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당뇨까지 있어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녀의 잘못된 식습관은 비만과 혈관 질환, 각종 합병증을 불렀는데요.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슐린이 많아지면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이 되는데 그 주범이 바로 중성지방. 주로 뱃살에 많이 쌓여 각종 질환을 부릅니다. 복부 비만일 경우 대사증후군은 4.2배, 고혈압과 당뇨병 발병률이 2배 높아지는 등 그 위험이 큰데요. 뱃살에 많이 쌓인 중성지방은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전신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비만은 특히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서서히 불어나 빼기도 힘든 나이살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염증을 꼭 끌어안고 있는 염증 지방 덩어리입니다. 염증 지방이 혈관, 혈당, 혈압에 삼고 질환을 발생시켜서 뇌경색, 심근경색 등 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이 폭발하는 식탐, 억제할 수 없는 식욕, 무거워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 비만. 무서운 비만의 역습. 자꾸 여기저기 아파와요. 고지혈이 있죠. 그리고 또 당뇨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병원에 갈 때마다 자꾸 하나하나 늘어요. 아픈 데가. 비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질병도 쉽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합병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비만을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장 먼저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각종 질병의 화수분. 중년 여성의 최대의 적 비만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차오르는 숨, 얇아지는 옷에 움츠려드는 내 모습.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행복한 여름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도 리즈 시절이 올까요? 여름이 두려운 여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외출도 최대한 자제한다는 그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온몸엔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결국 몇 발자국 못 가 주저앉고 마는 여성. 살 그리고 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인공. 올해 43살 이은정 씨입니다. 아, 이놈의 살 때문에 진짜 더워서 살 수가 없네. 얘 좀 없으면 좀 덜 더울라나. 아무래도 살이 있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헉헉대고 또 땀도 많이 나서 이렇게 걷다가 잠깐씩 쉬었다 가고는 해요. 겨울에도 이제 버스 타러 막 급히 걸어가다 보면은 이게 막 그 잠바 안에서 땀이 나가지고 버스 타면 혼자 이제 막 땀이 나서 닦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또래보다 통통했다는 은정 씨. 중학생 때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살이 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70, 80kg을
웃돌았다는데요. 그리고 30대 후반 인생 최대의 몸무게 100kg대를 찍은 그녀. 비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내 딴에는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쟤는 살이 쪄서 느려. 네가 그래서 느리다. 네가 살이 쪄서 느리다. 빨리빨리 안 다니냐. 그런 말들을 하시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뭐 젊어서 화려하고 예쁘고 뭐 그랬던 일명 리즈 시절 이런 게 저한테는 그런 시절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녀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정 씨. 오자마자 더위를 식혀줄 냉방기부터 풀 가동하는데요. 에어컨에 이어 선풍기까지 총동원. 더위가 가시고 나면 의뢰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살겠네. 이렇게 다리가 오늘 이렇게 다리가 쑤시지. 다리가 왜 이렇게 아파? 냉탕과 온탕을 오가야 하는 상황.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무릎 통증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몸이 무겁다 보니까 다리에 자꾸 무리가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따뜻한 걸로 찜질을 해줘야 또 다음에 움직이기가 좀 수월해서 한 번씩 이렇게 뜨거운 걸로 찜질 한 번씩 해줘요. 초고도 비만이 된 이후 온몸에 고장이 난 듯 각종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몸무게가 늘어갈수록 먹어야 하는 약도 늘어만 가는데요. 이제 혈압약 먹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 때문에 이제 진통제, 옆구리에 지방종이 생겨서 그 수술을 하느라고 이제 혈압 때문에 수술이 그냥은 안 돼서 약 먹고 혈압 조절을 해서 이제 수술을 했고요. 아직 40 초반의 나이인데 혈당, 중성지방 모두 위험 상태. 여기에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집이 최고죠. 비만으로 건강까지 망가진 은정 씨.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침대와 한 몸이 돼 움직이지 않는 그녀. 살이 찌고 체중이 늘다 보니까 금방 지치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통 누워 있어요. 좀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어디 나가는 것도 싫고 또 집에서도 여름에는 가스불만 켜도 이제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니까 다 귀찮고 다 싫은 거죠. 여름만 되면은. 안 좋다는 거를 인식은 하는데 생각만큼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녀의 현재 몸무게는? 오랜만에 한번 재볼까. 더 찐 건 아니겠지?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도 무섭네. 왜 이래? 언제 2자리로 바뀌려나. 또 허리는 또 얼마나 늘었나. 최대 고민이라는 지긋지긋한 뱃살. 허리 둘레가 무려 106cm가 넘습니다. 지금 은정 씨는 초고도 비만 상태. 특히 중년이 되면 느는 이 복부 지방의 위험이 매우 큰데요.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하면 남성의 경우 당뇨병 위험이 2배, 여성은 7배까지 높아지고요. 과도한 내장 지방은 혈관에 염증을 발생시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당뇨는 물론 대사증후군 4배, 고혈압 2배 등 각종 혈관 질환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차곡차곡 쌓인 지방은 변성지방이 되면서 정상적인 대사가 어려워지고 염증 물질이 발생되면서 염증살이 됩니다. 이 염증들이 전신을 돌아다니며 질환을 일으키는 것인데 비만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비만, 염증, 비만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은정 씨 아직도 누워 있네요. 식사는 하셔야죠. 나가라 좀. 배고픈데 뭐 먹을까? 뭐 먹지? 고민되네. 그녀의 식사 메뉴는 배달 음식 아니면 온통 인스턴트 음식뿐입니다. 무려 일주일에 4번 이상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데요. 물론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뭐 밥 종류보다는 면이나 밀가루가 들어간 것들이 더 입맛을 당기는 것 같아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밀가루가 관련된 것들이라서 아무래도 더 선택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물을 씹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은정 씨. 특히 면을 먹을 때는 더욱 심한데요. 입속에 넣자마자 사라지는 음식. 충분히 씹은 후에 삼켜야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원래는 천천히 먹었었는데요. 이제 직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빨리 먹고 빨리 쉬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서 빨라지고 또 그게 또 자꾸 저도 습관이 들어서 먹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끝나버린 식사 시간.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일상입니다. 아우 배불러다. 아이고. 아이고. 아우 좋다. 아 좋다. 에휴, 이걸 빼야 되는데 좋다고 또 저걸 잔뜩 먹었네. 일단은 워낙에 식욕이 좋기도 하고 뭐 한 끼 두 끼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뭐 4-5끼를 먹는 날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힘들다는 핑계로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뭐 천천히 먹기 이런 것도 해보고 약도 많이 먹어보고 그 시기 잠깐 지나면 또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탈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쉽지 않는 버릇까지 그녀의 식습관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 시 30분 후부터 염증 수치가 급증합니다. 놀라운 건 이 염증 수치가 2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사실인데요.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만성 염증으로 인해 호르몬, 신경계, 신진대사의 균형까지 무너뜨리고 심내 혈관 등 전신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염증이 복부 지방에 쌓일 경우 축적된 지방 세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과 활성산소를 분비합니다. 이 물질이 체내에서 만성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데요.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한편 체내 증가한 지방은 다시 염증 물질을 생성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미세하게 오랜 시간 지속되는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장기를 훼손하고 36,000개나 되는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모처럼 마음 먹고 외출에 나선 은정 씨. 예쁜 옷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게 여자의 마음이죠. 고운 원피스에 시선을 뺏긴 은정 씨. 쉬이 지나치지 못하고 원피스를 연신 만지작거리는데요. 이쁘게 잘 나왔네. 입어보고 싶죠. 이쁜 거 보면은 사람 마음은 끌리기 마련이니까 살 빼서 예쁘게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죠.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 간절한 꿈이 된 은정 씨. 언제 한번 저렇게 입어본데. 원피스를 입고 길거리를 걷는 날이 생애 첫 리즈 시절일 거라는 그녀의 바람. 은정 씨에게도 그런 꿈 같은 날이 찾아올까요? 괜찮다고 이렇게 많이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을 삼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러니까 이래도 돼. 그러면서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 그런 어느 한순간이 막 내가 이렇게 딱 좋았던 시절이라고 하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그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리즈 시절을 저도 만들어 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도전을 해서 나중에 50대, 60대가 됐을 때 아, 나는 그때가 제일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현재가 리즈 시절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항상 꿈꾸죠. 오늘도 힘겨운 살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불타는 다이어트 열정에도 빠지지 않는 살. 나이 탓일까요? 내 의지의 문제일까요? 다이어트 때문에 죽겠어요. 운동을 해도 식욕이 멈추질 않아요.
땀 흘리고 운동해도 배고픈 건 못 참는 법. 넘치는 식욕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된 비만과 다이어트.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질병의 고리, 비만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라 불릴 정도로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실질적 지배자 역할을 합니다. 100여 가지 호르몬 중에서 특히 비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3대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런 비만 호르몬을 다스리고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살찌는 진짜 이유. 호르몬 다이어트를 파헤쳐봅니다. 매일 살과의 전쟁을 벌인다는 주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운동으로 시작되는데요. 벌써 3년째 빼놓지 않는 루틴입니다. 그런데 TV 화면을 보면서 동작을 따라하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전에 온라인에서 아침마다 주부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다이어트 체조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좀 힘드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병행해서 10kg 정도 살을 뺐습니다. 70kg 이상 살이 찌자 100일 다이어트는 대성공을 이루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한 번 다이어트를 성공해봐서 그런지 뭐 마음 먹으면 또 되겠지 하는 생각이 제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그때처럼 운동도 하고 노력해도 이제 살은 잘 빠지진 않아요. 예전처럼 빠지진 않고 유독 뱃살로 몰리는 지방이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방 축적을 막아주던 여성 호르몬이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장기 사이사이에 끼는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몸이 무거워진 것도 있지만 당뇨 전 단계인 전당뇨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살이 찌니까 장염도 번갈아 가면서 생기고 식도염 같은 것도 와서 몸이 좀 고장난 것 같아요. 건강까지 위협하는 뱃살 때문에 매일 체중을 재가며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지만 조금 빠졌다 싶으면 도로 찌는 살 때문에 지쳐간다는데요. 다이어트를 더욱 힘들게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그녀. 칼로리 적은 다이어트 음식이 있지만 그녀의 시선을 잡아끄는 건 따로 있는데요. 결국 못 참고 꺼내는 이것은 돈가스입니다. 다이어트에 적인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적진 않을 텐데요. 딸의 간식으로 사둔 돈가스가 결국 금란 씨의 차지가 됐네요. 그 무엇보다 음식의 유혹을 참기 힘들다는 그녀. 식단 관리로 살을 빼겠다는 결심이 오늘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침 운동은 그나마 익숙해졌지만 식욕을 참는 건 익숙해지지 않는다는데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음식을 앞에 둔 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며칠을 잘 참다가도 한 번 식욕이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폭식으로 이어져서 제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돈가스요. 돈가스 같은 튀김류를 정말 좋아해서 좀 참기 힘들고, 근데 쌀밥 같은 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먹고 있어도 계속 먹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고기를 먹고 또 볶음밥, 찌개 먹을 때도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 이 포만감이나 만족감이 들지 않아요. 사실 오늘은 다이어트를 미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딸이 학교에서 끝날 시간이어가지고 오랜만에 데이트하려고 딸 데리러 갑니다. 외출하는 날이면 더욱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다는데요. 딸과의 데이트 코스, 어딜 가려는 걸까요? 네, 오늘 딸이랑 날도 좋고 해가지고 시장에 데이트하러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맛있는 거 뭐 먹으면? 뭐냐? 꼴보기. 공차. 반찬거리도 살 겸 모녀가 전통시장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수많은 시장 먹거리 중에서도 발걸음이 저절로 향하는 곳은 간식 1순위 꽈배기집입니다. 엄마는 꽈배기. 설탕 꽈배기. 설탕 꽈배기.
달달한 꽈배기 맛있게도 먹네요. 엄마 다이어트 해야 되지 않아? 해야지. 먹고 운동 마냐? 맛있는 거 어떡해? 잘 먹을게요. 맛있다. 시장 꽈배기가 제일 맛있어. 그치? 일 년 365일 다이어트를 한다는 금란 씨.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예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또 있죠.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음료 한 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에서 놓지 못하는 달콤한 간식들을 매일 이렇게 먹는 걸까요? 사실 커피도 달지 않으면 맛인 것 같지가 않아서 커피 중에는 좀 달달하게 이런 것들, 달고나 라떼 이런 것들을 마셔야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달달한 간식과 음료를 찾는 습관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이어트 하려고 참으면 더 달달한 게 생각나고 더 달콤한 게 생각나고 결국 못 견디고 먹는 것도 탄수화물이에요. 문제는 식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으로 전환돼 살을 찌운다는 것. 그래서 금란 씨와 함께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를 시행해봤습니다. 무가당 크래커를 씹고 단맛을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탄수화물에 중독돼 있을수록 무가당 크래커의 단맛을 빨리 느끼지 못한다는데 과연 금란 씨는 어떨까요? 약 34초 만에 단맛을 느낀 금란 씨. 30초 이내 단맛을 못 느끼면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생각나는 것들이 빵이나 떡 이런 것들이라서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막상 또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들으니까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탄수화물과 코카인, 뇌 사진을 비교해보면 뇌에 활성화된 부분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주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뇌 전체로 전달되고 이때 쾌감이 반복되어 서서히 음식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약물 중독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독성 강한 탄수화물의 유혹을 그만큼 뿌리치기 힘들다는 건데요. 하지만 먹고 싶은 유혹, 식욕 억제의 최우선은 달콤한 탄수화물 중독부터 끊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많이 뺐었던 60kg까지 이제 빼고 싶어요. 근데 무엇보다 힘든 건 바로 이 식욕인데 누가 이 식욕 참는 법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식욕의 늪에 빠진 또 다른 여성. 달콤한 빵을 먹으면 금세 달콤한 기분에 빠져듭니다. 이제 이 빵이 이렇게 맛있어. 피곤하면 쉽게 어지럽고 길 가다가도 현기증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면 습관적으로 이 단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빵도 이렇게 단 거를 먹고 예전에는 믹스커피도 하루에 5잔씩 먹었던 것 같아요. 단짠 단짠.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생각납니다. 단 걸 먹었더니 입맛이 싹 돌고 뭔가 더 먹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먹으면 저녁엔 좀 적게 먹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적게 먹기 위해서 일부러 늦은 점심 식사를 챙긴다는데요. 이 면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찐다면서도 면을 끊지를 못하고. 그냥 오늘만 딱 넣어서 먹지 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오늘도 식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간식배, 밥배가 따로 있다고 했던가요? 크림빵이 소화되기도 전에 든든한 점심 식사로 배를 채우는데요. 그녀의 젓가락이 쉬는 법이 없습니다. 짭조름한 국물이 스며든 밀가루 면의 맛에 포만감도 채워집니다. 나는 맛있어. 이 맛 때문에 끊지를 못하고. 평소 그녀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저는 밥을 좋아하는데 찌개만 있어도 밥 2공기는 거뜬하게 먹어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칼국수, 수제비, 라면 이런 면 종류는 다 좋아해요.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영진 씨. 속이 왜 이렇게 안 좋지? 과식이 습관이 된 탓일까요?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리다 보니 소화제는 그녀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후회돼요. 남겨도 되는데 그만 먹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들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먹는 거 앞에서 정신을 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식욕을 참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음식 앞에선 식욕을 억누르지 못해 번번이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는 영진 씨. 죄책감에 얼룩진 마음으로 체중계 앞에 올라서 보지만 역시나 식욕 때문에 다이어트는 실패. 아유, 너무 희망이 없어. 과거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변에 부러움을 샀지만 완경과 항암 치료 이후 불어난 살이 요요를 반복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됐는데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지긋지긋한 비만의 굴레. 몸무게가 더해질수록 몸을 짓누르는 피로감에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크게 제가 하는 일은 없는데 피로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조금 이렇게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무리를 하면은 그 다음 날은 종일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아이고 힘들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5층에 살다 보니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극심한 무릎 통증이 두렵기까지 하다는데요. 무거운 발걸음을 몇 발짝씩 떼고 쉬엄쉬엄 몇 계단만 내려와도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어버리기 일쑤. 요즘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가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집을 왔다 갔다 하려면 계단을 5층이라서 오르내려야 되는데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아슬아슬하고 긴장이 돼서 무릎이 더 막 신경 쓰이고 더 아픈 거를 느낄 때마다 아주 속이 많이 상해요. 비만은 그녀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질 순 없죠. 마음을 다잡고 운동에 나서보는데요.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조금만 움직여도 불어난 살 때문인지 몸속 여기저기에서 고통의 신호를 보냅니다. 살이 많이 찌니까 움직이는 것도 둔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 쉬는 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까지 오게 되면서 어지러울 때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살이 찌고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태. 최근에는 무릎이 가장 말썽입니다. 과거 주말마다 등산을 즐길 정도로 활력이 넘쳤던 영진 씨. 이제는 온 몸을 짓누르는 무게와 통증 때문에 후회와 회한만 밀려옵니다. 살이 지금 예전보다 엄청 많이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하고 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관절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걷기라도 꾸준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쉽지도 않고. 살이 찐 후로 무릎 통증이 심해 운동은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 또 살이 찌는 악순환의 반복. 과연 그녀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머니 여기가 이렇게 안쪽에 이 연골이 좀 손상이 돼서 이렇게 누르면 아픈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연골이 이렇게 구부렸을 때 여기서 더 구부리면은 연골 찢어진 데가 아파져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좁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2기에서 3기인데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5kg 정도 빼주는, 근데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5kg가 힘들어요. 5kg가 힘들죠. 몸무게가 1kg 늘수록 이 하중이 너무 들어가서 여기가 더 좁아져요. 네.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 하중은 4배나 증가해 비만 여성의 관절염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영진 씨 역시 비만 합병증으로 관절염도 심해진 겁니다. 아직 50대의 나이에 비만으로 인해 무너진 영진 씨의 건강. 특히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그녀의 간 건강이 걱정스러운데요. 안 초음파를 시행해 본 바 지방간으로 진단이 됩니다.
간의 지방이 정상 수치인 5%보다 많이 축적된 상태인 지방간. 간에 지방이 쌓였다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간뿐만 아니라 지방이 근육이나 또는 그 외 어떤 장기에라도 쌓일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근육이나 장기에 쌓인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하면서 만성 염증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장기에 손상,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일어나기 쉬운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소성 지방은 간, 골격근, 심장 등 지방이 없어야 할 곳에 낀 지방을 말하는데, 이 이소성 지방이 과잉으로 축적되면 그 축적된 장기의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무게 약 300g의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하루 10만 번 이상 힘차게 뛰는데, 심장의 바깥인 심장 외막에 지방이 쌓이면 독소, 즉 염증 물질이 심장 근육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각종 심혈관 질환과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 노화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사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봐도 꽃, 저기를 봐도 꽃, 크기도 어마어마한 꽃들이 사방에 만발해 있는데요. 그 재단하면 이제 열 작업해서 나가야지. 항상 주문. 화려한 꽃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제작 중인 두 사람. 그럼 시간이 배로 드니까. 시들지 않는 초대형 모형꽃을 피워내는 조명숙 씨와 인생의 동반자이자 동업자인 최등옥 씨. 아, 꽃밭이죠? 좀 중구난방으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조그만 꽃을 만들다가 크기가 점점 커져서 대형꽃, 초대형꽃, 초대형꽃입니다. 23년째 초대형 꽃을 만들고 있는 부부. 까꿍. 1m에 달하는 장미꽃은 기본.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2m 이상의 꽃을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크기도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이 꽃을 작은 거는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또 꽃으로 분위기를 바꿀 때 꽃이 좀 크기가 컸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점점 꽃을 크게 키워서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 거죠. 초대형 꽃은 에바폼을 꽃잎 모양으로 오린 뒤 다리미로 열을 가해서 굴곡을 만듭니다. 이때 꽃잎의 굴곡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관건이라는데요. 그다음 꽃잎을 한 장 한 장 붙이면 생화 못지않게 화려한 꽃이 탄생되죠. 예, 됐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짠! 어떠세요? 한 송이 꽃이 피었어요. 명숙 씨의 손끝에서 피어난 흑장미. 와,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제가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했거든요. 작은 꽃을 막 100송이, 500송이, 300송이 막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꽃 만들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해서 수량을 줄여야 되겠다. 젊은 시절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던 명숙 씨.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취미 삼아 만들었던 선물용 모형꽃이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죠. 요즘은 밀려드는 주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만 하는 날도 부지기수랍니다. 이번 재단 다 했다. 이게 또 걔들이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기지개 한번 제대로 켤 시간도 없어 보이네요. 뭐 입이 심심한데 뭐 먹을 거 없냐? 여기 있습니다. 곧바로 간식 등장. 이걸 감춰놓고 그래 왜? 나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숨겨놓고. 일이 힘들 때 달콤한 간식만한 게 또 없죠. 이렇게 간식 상자를 곁에 두고 수시로 꺼내 먹는다고 하는데요. 간식 앞에서는 일도 뒷전. 그런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도 먹고 궁금해서 먹고 조금씩 자꾸 먹게 돼요. 저는 별론데 이 양반이 자꾸 먹어가지고 진짜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지만. 뭘 또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커피. 너도 줘? 아닌데? 몇 개 먹은 거야? 한 번 먹을
양이 많은 건 아닌데 자주 드시니까 아무래도 예, 영향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활동하시는 것보다 먹고 일하시는 시간이 대부분이니까. 네. 부모님의 남다른 간식 사랑이 걱정되는 이유, 바로 이 살 때문인데요. 엄마 아빠 한번 몸무게 한번 체크해볼까? 많이 나가면 어떡하지? 몇 나가도 불안한 마음으로 체중계에 오르는 명숙 씨. 어휴, 엄청 많이 쪘어요. 어떡해. 현재 74.9kg으로 심각한 비만 상태였습니다. 예, 많이 늘었어요. 하루 이틀 상관해도 그래요. 큰일 났네. 몇 킬로가 나가냐. 동욱 씨도 오랜만에 체중을 재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정상 체중을 넘어섰습니다. 18시간, 19시간을 일을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저는 어쩌다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먹는 게 되고 또 앉아서 일을 하거나 그 자리에 서서 일을 하니까 운동량은 적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찐 게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40대까지만 해도 50kg 초반대였던 명숙 씨. 달콤한 간식과 운동량 부족은 그녀를 비만의 길로 이끌었죠. 살이 찌다 보니까 몸이 빨리 늙는 것 같아요. 비만이 계속되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노화인데요. 살이 찔수록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축축 처지는 것 같아 고민이라네요. 이렇게만 당겨줘도 10년은 젊어 보일 텐데. 살이 찌니까요.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고 얼굴도 처지고 신경 쓰여서 한 번씩 거울 보게 되네요. 노화는 얼굴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신체 또한 노화의 직격탄을 맞았다는데요. 활동량도 적고 그러니까 살이 찐 상태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병행이 되고 남편도 이제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이러는데 당뇨까지 있거든요. 비만이 신체를 녹슬게 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까지 불러온 상황. 그렇다면 또 어떤 습관들이 비만과 노화를 가속화시킨 걸까요? 오전 9시부터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작업대 앞을 떠나지 못하는 부부. 아빠 먹고 하세요. 뭐야? 오늘은 보쌈이야? 와. 이야. 일이 바쁘다 보니 식사는 주로 배달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보쌈 2접시에 막국수, 물냉면까지 좋기 4, 5인분은 돼 보이는데요. 점심 식사치고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싶지만 부부에겐 이 정도가 보통이랍니다. 일 많이 했으니까 일한 만큼 또 먹어야죠. 그죠? 그래야 체력은 국력이니까. 양도 양이지만 먹는 속도도 빠른데요. 빨리 먹는 게 몸에 뱄어요. 왜 그럴까요? 음식을 갖다 놓으면 꼭 전화가 오거나 누가 와요. 빨리 먹고 치우고 일해야 되고. 집에서 먹으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사무실에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반찬 냄새 나고 누가 와도 그러니까 빨리 먹어요. 이런 식습관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가 없다네요. 바쁘다 보니까 다 이제 배달시켜서 먹고 하니까 엄마는 많이 저는 부으셨다고 생각을 했고 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많이 나오셔가지고 과식하시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긴 했죠. 그 많던 음식이 30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이렇게 양껏 행복하게 마음 놓고 먹으면서 살이 안 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식습관이 비만을 부른 1등 공신이란 사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날 오후 식사를 마친 부부가 오랜만에 산책에 나섰습니다. 백세는 못 살아도 비슷하게 살아야지. 오래오래 살려고. 요새 추워가지고 한동안 못했어요. 이제 열심히 걷기 운동 해야죠.
겨울에 춥다는 이유로 등한시했던 운동. 그 바람에 살이 더 찐 것 같아서 올 봄부터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는데요. 그만 가. 이 속보야. 속보로 해야지 운동이 되는 거야. 하나, 둘, 힘내라. 아이고, 오랜만에 운동을 해선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체력. 이제 좀 쉬었다가 여기서. 아유. 아니 어머니 근데 왜 이렇게 운동하세요? 몸이 많이 무겁네요.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운동을 자주 해야 되는데 일만 하느냐고 그냥 앉아서 일만 하니까 배가 나가지고. 겨울잠을 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걸었나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연말은 173걸음이에요. 앉아서 일만 했나 봐요. 평소보다 많이 걸은 날도 2,000걸음이 채 되지 않네요. 조금은 더 걸은 게. 맛이 풀리면 분발해. 네, 분발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열심히 해. 제가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드는데 제가 시들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몸무게 좀 빼고 살과의 전쟁을 시작해서 그냥 올 봄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합시다. 알겠습니다. 날씨 풀렸으니까.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워 보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부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앉으시죠. 네네. 일단은 어머니 검사 결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어머니 요거 23을 넘어가면 우리가 약간 비만이다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30이에요. 그렇죠? 수치가 굉장히 높죠. 내장지방 레벨이 보통 우리가 11이 넘어가면 내장비만이 있다고 보는데 수치가 18이나 돼요. 어머니 요거는 좀 뱃살을 좀 빼셔야 돼요. 그죠? 이 검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검사 결과 명숙 씨는 최소 10kg 이상 체중 감량과 대사질환 관리가 시급해 보였고 남편 동욱 씨 역시 5kg가량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시대.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8%에 달했습니다. 비만이 노화와 질병을 앞당기는 방아쇠이기 때문이죠. 최근 한 연구에서 비만이 어떻게 노화를 앞당기는지 그 원인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살이 찌면 지방세포 내의 DNA가 손상되고요. 또 축적되면서 세포의 노화 현상이 매우 빠르게 유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화 지방세포가 축적되면 체내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같은 다양한 대사성 질환까지도 유발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만이 노화를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질병까지 발생하는 거죠. 이처럼 실제 나이를 떠나서 생물학적 노화를 일으키는 비만. 그런 비만이 유해균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람의 장에는 약 100조 마리의 균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몸은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 다양한 이유로 장내 환경이 파괴되고 유해균이 증가하면 우리 몸은 살이 잘 찌는 비만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유해균이 섭취한 영양분을 지방세포로 끌어들여서 비만을 일으키기도 하고 비만을 기억해서 자꾸만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비만한 사람은 마른 사람보다 유해균의 비율이 높고 유익균의 비율은 더 낮다고 하고요. 요요를 겪은 쥐의 장내 미생물을 정상쥐에게 이식했더니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유해균이 비만을 기억한다는 것이죠.